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했죠. 이제 이 시간에는 어디 쪽으로 넘어간가 하면은 이 문제 쪽을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는 약 한 15회 정도. 이 15회 문제가 되면은 20문제씩에서 약 한 300문제 정도 되겠죠. 이 문제풀이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갖다가 강좌 듣기 전에 다운 받아가지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고 나서 어디에서 내가 틀렸는가 그들을 갖다 체크해 가면서요. 먼저 답을 갖다가 먼저 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가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교재에 어디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가 보면서요. 먼저 1회 문제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1회. 자, 1회 문제 우리가 보면은 1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온해 작물의 정산작용에 대한 설명임 아닌 틀린 쪽으로 물어봤는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서 아니고 틀리고 하는 것들은 내용에다가 딱 X표를 갖다 끄세요. 이렇게. 그 맞는 쪽으로 물어봤을 때는 동그라미를 딱 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문제를 갖다 보면은 설명이 아닌 것, 틀린 쪽이 되죠. 저장고 내의 온도와 과일 자체의 품어는 차이가 클수록 보다 정산량이 많아지게 되죠. 맞죠? 그 다음에 같은 장목에서 표면적이 작을수록 정발량이 많아진다. 표면적이 뭐다? 작을수록은 적어질 것이고 클수록 뭐이 되죠? 정산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본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작을수록 있잖아요. 클수록. 그 다음에 작을수록 뭐다? 정산량이 뭐다? 많아지지 않아요? 적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 보면은 이제 말 장난들을 갖다 많이 하거든요. 서로 상반된 용어를 갖다 쓴다는 것을 보면서요. 그 다음 세 번째, 저장고 내의 풍속이 빠를수록 정산량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가서 네 번째 보면 저장고 내의 습도가 낮을수록 정산량이 많아지죠. 저장고 내의 습도가 높을수록 뭐다? 정산량이 적어질 것이고요. 적을수록 이게 서로 상반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하나 2번에 한 것을 갖다 보자네. 어떻게 이 내용들을 갖다 방금 설명하듯이 여러분들이 많다, 적다, 높다, 낮다 그들을 갖다 말장난들을 갖다 이들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 이제 저장 쪽으로 나왔죠. 그 다음 이 정산에서 우리가 볼까요? 정산에서 우리가 보면은 정산은 어디를 통해서 정산이 진행되는가? 주로 2부 어디가 되죠? 2부 기공을 통해서 진행되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저장 쪽으로 했지만은 식물체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같이 연결해 가면서요. 기공이 열리는 조건, 닫히는 조건. 이 기공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서요.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도요. 그럼 기공은 주로 언제 열린다겠는가? 작물이 생육하는 오전, 강합성 할 때, 낮에 주로 열릴 것이고, 밤이 되면은 또 이 기공이 닫힌다고 그랬죠? 이제 1번 문제는 됐을까요?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2번 문제는 하나의 탄산시비에 관한 문제가 되죠. 대기 중의 평균 CO2 농도가 350 ppm, 350이면 0.035%가 되겠죠. 작물 주변의 탄산가스 농도를 그보다 2배, 이게 350에서 약 몇 배? 700으로 높였다 하는 것은 하나의 탄산시비를 했다는 것이 되겠죠. 이 탄산시비, 여기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대기 쪽으로 공기 쪽 보면서 문제감이 좋은 것은 탄산시비 쪽이가 문제감이 좋다겠죠. 해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탄산시비를 해주게 되면은 작물들이 잘 자라겠죠. 작물들이요. 뭐야 된다? 생육이 더욱 촉진이 되죠. 두 번째 보면 생육이 크게 억제가 되잖아요. 촉진이 되죠. 그 다음에 생육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크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작용이 나타나잖아요. 해작용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서 탄산시비에서 여러분 봐요. 그럼 탄산시비를 할 때는 이 탄산시비 하나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 하나 딸랑 가는 것보다. 탄산시비에서 어떤 조건이 탄산시비?
하나의 탄산이 뭐다? CO2-1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탄산-12 할 때는 어떤 조건이 맞아져야 된다 했죠? 그렇죠. 온도 조건도 적당하고, 빛의 양이 뭐 됐을 때, 강했을 때, 이 두 조건이 맞아졌을 때, 자, 했을 때, 대기 상태에서는 항상 이 CO2량이 무슨 상태가 된다 했죠? 그렇죠. 부족한 상태라 했잖아요. 부족한 상태. 그럼 이 대기에서는 0.03으로 나오든 0.035로 나오든 얘들을 갖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CO2량이 작물이 생육하는데 어느 작물이 생육하는데 충분한 양은 어느 정도 된가? 한 0.1에서 어느 정도 0.18 정도 된다겠죠. 이상이요. 어느 작물들. 그러면은 0.1이 되면은 얼마 되죠? 약 한 1000 ppm이 되겠죠. ppm이 될 것이고 여기는 얼마? 한 1800 얼마 된다? ppm이 되겠죠. ppm이요. 된다는 것을 보면서요. 그러면 선생님 1200이던데요. 1200. 근데 이 수치들은 갖다 약간 차이 나는 것은 그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작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 돼야만이 어느 정도 충분한데 항상 대기 상태에서는 뭐다? CO2량은 부족하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탄산-12를 해주게 되면은 수량이 껑충 뛴다겠죠. 이 탄산-12 할 때 또 여러분 봐요. 탄산-12는 어디에서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그냥 노지에서 탄산-12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가? 확산에 의해서 싹 이동해 버리죠. 그래서 탄산-12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갖다. 이게 문제는 탄산-12는 언제든지 한 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럼 이 문제 하나 딸랑 답을 갖다 외우는 것보다 이 전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얘들이 이제 뭐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심화 쪽으로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더 봐둘 것은 나점 현상까지도 또 봐준 것이 좋죠. 나점 현상. 그러면 나점 현상이라는 것은 나참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나점 현상이란가? 이들도 보고요. 그 다음 또 탄산-12 하는 시간대는 언젠가도. 그들은 이제 뒤에 가면 또 문제 나올 거예요. 이들도요. 같이 보면서. 답은 어디 쪽으로? 2번으로 가면 되고, 1번.